이제 농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현재 결혼식장에 보호자 네, 그럼 살짝 웃으면서 네. 내손 놓지 않겠다면 하나, 둘, 셋. 소장 같이 하면서 대표로 단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성경가운데 단장님 모셨는데 인사 간단히 하고 일정 확인하고 저희 운동 제외하고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두 배의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건설 근로자 공제회고 두 번째는 의회입니다. 의회. 반갑습니다. 사관분들 저는 사업단지북부 건설지부 고향 파주지대 건설위원 정영학입니다. 부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쟁! 네, 저희가 오늘 1박 2일 동안 이제 앞으로 저희의 목소리와 저희의 행동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면 그 변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같이 함께 끝까지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 앞장서서 우리가 단장으로서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정건설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이고 그리고 토목건축 분과위원장하고는 강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중에 저 간담회 할 때 전직적으로 우리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이 자리 이렇게 좀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든지 참 요즘 많이 힘든 시기고 그리고 여름 장마철에 일도 많이 못하고 요즘 건설 경기가 워낙 바닥을 치고 있어서 모두 탄압과 함께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한 50여 명의 이런 청년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지내보자고 박수 치면서 공제회하고 간담회 시작했습니다. 기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제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김상인 이사장님 먼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청년버스 취지를 통해서 청년들이 같이 목소리를 나누고 건설 현장의 변화를 좀 바꿔보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해주신 우리 건설공제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저희 전국에서 모인 청년 건설 노동자분들 올라오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1박 2일 동안 같이 하는 게 있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잘 끝날 수 있도록 공제 이사장 김상인입니다. 오늘 그 청년 버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야구 날씨가 무거워요. 지금까지 건설 근로자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좀 여러 가지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분들을 배웠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저에게 또 저희들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 버스를 다음에는 제가 청춘 버스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는 공들이 5조 3천억 원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퇴직공제금도 마련하고 또 복지사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상당히 기운도 나고 힘도 나는데 여러분들의 그 젊음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제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쪽에 초점을 맞춰보니까 여러분들 청년이 하나의 그 직업인으로서 건설 노동자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노가다라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그런 그 단어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건설 기능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하나, 둘, 셋. 오늘 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여전한 고용 불안,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환경, 안전보건 문제, 불법 고용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설 현장의 미래인 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틀 동안 전국의 청년 건설 노동자 50여 명이 모여 관련 기관들과 의원들을 만나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변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원금의 50%까지 대부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의 노후를 정리하기 위해 2010년 정부 기념일로 개정하여 내년 11월 22일 건설 권리의 날이는 뭔가 이렇게 구인 요청이 왔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먼저 주시면 이게 지금 개인으로 구직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랑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거기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 서울과 지금 인천에 있는 취업센터에서 현장을 좀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직 할 수 있는 그곳에 매칭을 해주고 있고 지금 저희가 차세대 그 통합 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개편을 하면서 그 건설 일드림넷은 지금 당근마켓처럼 본인이 원하는 그 일자리를 올렸을 때 현장에서도 바로바로 매칭할 수 있게 그렇게 개편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까 금융지원 그 사업 중에 이제 퇴직공제금을 한해서 이제 그 대부 사업을 하신다 들었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하고 또 긴급시 이제 생활자금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사업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전에 제가 이제 하나은행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 조건이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하나은행 자체에서 말하는 거는 당사 은행의 규함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견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자카드제가 생기면서 원래는 전에 이제 회사에서 사측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엔 이걸 가지고 무기를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 안 찍을 수도 있거든요. 깜빡하고 출근하다 보면 밥 먹고 현장 들어가는 거 바빠서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사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안 찍었기 때문에 일당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해요. 실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는 네, 그렇게. 그것도 뭐 저도 다시 본에 들어가서 한번 검토하고 찾아보기는 하겠는데요. 전자카드를 안 찍었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근로내역이 또 무조건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나중에 그 한 달에 대해서 수개로라도 그 등록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그게 안 찍기 때문에 너가 일한 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현장에 들어갈 때 보면 출입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출입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면 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혈관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카드 그리고 대형 골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임금 일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안면 인식 단말기 그러니까 현장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단말기가 3가지 정도가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제에서도 전자카드라는 것을 만들긴 했지만 그리고 호환성 부분이 또 지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전자카드 단말기와 현장에서 출입하고 있는 단말기를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혼선이 안 생기도록 훈련 취업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성형지부에서 총 3군데 훈련 건설기능 훈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물레동에 하나, 그리고 남양주에도 하나, 그리고 파주에도 하나. 그래서 건물을 임대해서 저희 조합원들을 양성하고 또 취업을 시키고 여기 공제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작년부터 하여튼 그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가 지금 2군데를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사업은 작년 연말에 정부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제회 자체적으로 지금 한 14억 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85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그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9월까지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공제회가 목소리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질문 주셨던 것 중에 기능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기능 등급제 체계 개선과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연구하면서 TF 운영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토부 소관의 LH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도 그 인력 배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선은 법제화돼서 이게 근로자분들 여러분들께도 어쨌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빨리 끝나가지고. 가시면요, 국회 정문에 보시면요, 그 정문 있고 바로 약간 옆쪽에 보면은. 전국이 그야말로 포탈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보라색 산봉우리처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가 37.7도로 가장 뜨거웠고요. 서울은 32.2도까지 올랐습니다. 청년 노동자 앞장서서 건설 현장 바꿔보자. 노동자 앞장서서 건설 현장 바꿔보자. 건설 현장 바꿔보자. 유효정 건설 노조 통통버스 청년 건설 노동자 건설 현장에 희망을 말한다. 기자회견을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경기 북부지부 고양파지대 조합원 장영학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청춘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인 민주노총 청년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입니다. 우리는 현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며 전폭머리로 탄압이 시작되면서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시간,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 이후 우리 세대는 노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특정한 조건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불법 고용과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동료들이 삶을 지탱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결과 극심한 고통과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환영받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정당한 대우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중서부의 조합원 오동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쓴다고,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양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0일 9시 30분 30초 1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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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저는 2017년도에 건설 현장으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직을 고민하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건설 현장으로 오게 되었고, 안산건설기능학교라는 곳에서 처음 형틀목수라는 직업에 대해 강의를 들으며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배웠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사측과 단체 협약을 맺으면서 임금과 복지, 노동강도, 안전이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과 많이 다르게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초보이기 때문에 노동 강도와 경험이 없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당시 팀장님께서 기능공 한 분과 오래 작업을 시켜주셔서 일을 잘 배울 수 있었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던 임금, 위험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안전시설을 설치 후 작업을 하고, 바람이나 비, 눈이 많이 오면 쉬었다 하거나 그날 하루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예전에 들었던 대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고용구조, 점점 높아지는 노동 강도, 줄어드는 휴식 시간, 부족한 컨테이너, 바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안전이 미흡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진행되는 작업 등 한순간에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가까이 조합원이 없는 현장에서 이곳저곳 다녀봤습니다. 그마저도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거지 보통은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거리가 먼 여러 현장을 다니거나 건설 현장을 떠나 다른 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요즘 저에게 보이는 현장은 힘든 상황을 이용하며 불법 파도금 및 중간 착취를 마음껏 하는 현장, 사측이 위임장을 만들어 모든 팀원의 임금을 팀장에게 입금하고 이후 책임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서명을 하게 만들며, 그 모든 사람의 돈이 팀장에게 입금되면 팀장이 소개비라는 내용으로 총 공수 중 한 공수에 5,000원에서 15,000원 등 금액을 뺀 나머지 돈을 입금하는 일이 생기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파이프 몇 개 깔아두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저희 목숨이 소중합니다. 위험하게 작업하고 쉽지 않지만 현장에서 나가게 될까 눈치 보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안전을 위해 사진을 찍어 올려도 익명으로 보호받을 거라는 생각과 달리 담당자가 찾아와 앞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팀 반장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봤으며, 대부분이 보복이 두려워 위험해 보이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힘들고 다쳐도 혹시 잘못 보일까봐 나오지 말라고 할까봐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쉬고 싶지만 마음대로 쉬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고, 이번 현장 끝나면 다음 현장 같이 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현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말로만 듣던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아무도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 안전하지 않은 현장과 높아진 노동 강도, 늘어나는 작업 시간으로 인해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날 약속도 쉽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 한잔 할 수 있게 무리한 작업 없는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세종지구 형틀 16분의 강준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법대로 행동하는 국민들을 건폭이라 불어닥치고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겠던데 대통령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탄압과 법을 앞세워서 양희동 열사 같은 분을 우리는 보내드리고 말았습니다. 노동조합에 들어오기 전에 흔히 말하는 하루 벌고 그냥 일하고 돈 벌고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허나 조합에 가입한 이후 바뀌는 현장 분위기와 모든 조건이 인식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이래서 조합 활동을 해야 하고, 뜻과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이 법으로서 뭉치고 끊임없이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래야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현 정부가 도대체가 권력을 앞세워서 역대 정부에서도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집단을 건포, 권력 카르텔이라 욕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야기와 진정한 국민 주권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야기를 깊이 귀 기울이고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께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한다면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설을 통해서는 안정된 고용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 이 고용 안정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동시간 및 강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29%, 29.3%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하면 현장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용이 안정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노동 강도도 약해져야 된다. 그리고 공휴일에도 쉬면서 공휴일 수당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계속을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을 통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은 건설 현장이 재밌다. 그리고 역시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과 그런 작업의 만족도라는 것이고 건설 자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착공 현장은 감소하고 건설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건설 현장은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22년 전인 2002년과 비교해 20대와 30대 청년 건설 노동자 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22년의 기간 동안 건설 현장은 청년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과 변화가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청년들이 건설 현장 진입을 꺼려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만 해왔다. 청년들은 건설 현장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가장 큰 이유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한 현장의 공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고 위험한 육체노동의 건설 현장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건설 현장의 고용 경로는 바뀌지 않아왔다. 노동조합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나마 노동조합은 안정된 고용을 위해 전문 건설업체와 단체 협약을 통한 직접 고용으로 건설 현장 고용 구조에 지혜를 내고자 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 안정을 통한 환경 변화에 긍정적이었다. 그렇기에 건설 노조가 지난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조합원 수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건폭물이 탄압으로 불법, 공갈, 협박이 됐다. 건설 현장은 다시 인맥으로, 인력사무소로, 일용직 노가다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래놓고 또다시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청년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고용이 안정되고 안전하고 기능으로서 인정받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그렇다면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오는 건설 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가 건설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것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건설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막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건설 기능인들이 노동하는 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고용이 안정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의 혁신을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모두에게 촉구한다. 청년들을 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달라. 특별한 거는 열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표별을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 국찬우입니다. 건설 현장의 실태를 제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19년도에 건설노조에 가입하게 되어 약 5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지금과 19년도를 비교해보면 지금의 건설 노동자들은 19년도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저희 현장뿐만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많은 건설 현장 집회를 다녀보았는데 업체들이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을 위반한 사측에게 어떠한 조치도 처벌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맞는 것 같습니다. 저임금의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까지 낮아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지속되다 보니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현장에서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적어지니 사측에서는 현장에 대한 개선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년 초에 3m 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떨어뜨린 자재에 맞아 다리 근육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이나 지시에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안전보다 일을 빨리 끝마쳐야 하는 것 때문에 안전은 무시되기 십상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청년의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도, 임금도, 현장에서의 대우도, 복지도 개선되지 않는 이러한 현장에서 청년들이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빈번하고 점점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버티기 힘든 것입니다. 건폭몰이 이전에는 그래도 건설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노조라는 울타리가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고 죽지 않고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 꼭 쟁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울산 경남 민주노총 부산울산 경남 건설지구 내장분회에서 지금 오늘 참석하게 된 송성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건설 현장에 들어온 지는 약 10년 정도 지금 지난 상황이고 노동조합을 시작한 지는 약 4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건설 현장을 들어왔을 때는 비노동조합원으로서 그 다음에 지금은 노동조합원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제가 느낀 바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4, 5년 전에 제가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비노동조합으로 이제 현장을 어떻게 보면 연명한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일이 없으면은 내일 또 일을 또 찾아야 되고 내일 일이 없으면은 또 모레 또 일을 찾아야 되고 이 사람을 한 사람을 건너서 또 내일 모레 또 일할 거를 또 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그러고 조합원을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고용의 안정화, 제일 많이 와닿는 그 고용의 안정화를 느낀 게 한 4년 정도. 그걸 충분히 느끼면서 고용도 안정화가 되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노동의 대우, 그 다음에 노동의 시간, 그다음에 휴식의 시간, 그 다음에 남들에 대한 인식 등등이 많이 나아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 1년 전부터 지금 모든 선배님들 말씀하시듯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여름 더운 날에도 근무를 하게 되면서 뭐 시간에 맞는 휴식, 시간에 맞는 저희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는 너희가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현장을 떠나라.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지 마라. 등등 많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니 오늘 되게 젊은 분들
뵙게 된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이어서 늦게 참석한 건데 또 계속 이제 본회의 또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있지 못하고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양해 부탁드리고, 있는 동안이라도 좀 여러 말씀 해주시면 제가 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경제부터 건설지구에서 조합원으로 있고 형틀 목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청춘버스 단장을 맡아서 1박 2일 동안 함께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청춘버스에 참여한 청년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17년부터 시작된 청춘버스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건설 현장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건설 현장의 적폐를 청산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지속해왔고, 그러나 최근 우리는 여전히 고용불안,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환경, 안전보건 문제, 불법 고용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일례로 저 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수시로 일감을 구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건설 산업의 그 노조의 채용 협상을 인정하는 게 옳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 노조의 채용 협약을 합법화한 특례 조항을 59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무려 64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한국에서 정확히 반대의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가 진행해온 채용 협상을 형법상 강요, 공갈, 처분토록 했습니다. 노동절의 분신에 사망한 우리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해동 열사님이 만약에 미국에서 같은 일을 했다면 수사받을 일도 목숨 버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건설노조를 통한 채용 협상이 무력화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감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불법 하도급과 그에 따른 중간 착취가 늘어나 임금이 줄고 일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설 현장의 미래인 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고용 안정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전국의 청년 건설 노동자 50여 명이 모여 관련 기관들과 의원님들을 만나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청춘버스를 통해 우리는 건설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청년들이 다시금 긍정적으로 건설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국회에 있는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꼭 좀 부탁드리고 저희의 요구가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청춘버스에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 동기들께 먼저 날씨도 더운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지금 공제에 기자회견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국회 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박지민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들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로도 만들지 못하고 전기도 여치도 못하고 다 가정의 따뜻한 집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을 개정한 것은 국회가 이 법과 제도를 개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외국으로 보면 다들 고용이 보장되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기능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해봐보면 지금까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거의 일용 노동자로 이렇게 지금 해왔던 것이 국가와 국회 그리고 지금 자본들이 함께 저는 해갖고 왔다고 봅니다. 하여튼 5기 때 청춘버스를 시작을 해서 제가 6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7기 때 다시
또 청춘 버스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내일 또 동기들이 우리 동국건축 학대간부 결의대회를 또 함께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들 이 동기들께서 지금 국회에 또 의견도 주시고 그래야 법과 제도를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선 저는 정부와 국회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건설 노동조합 활동을 지금 못하고 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하면서 국내 집단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동기들 언론을 통해서 잘 알지만 실제로 범죄 집단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국가 세금을 다르게 돌려서 국가를 더 범죄시하는 그런 정권이 지금 오히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올바른 노동자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들 올해 연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올해 잘 탄압했던 투쟁을 우리가 극복하고 정년의 힘으로 반드시 잘못되어 있는 권력은 저는 권자에서 내려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권자에서 함께 동기들 내려앉혀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노동자 삶을 불평등 없이 만드는 권력이 들어와 있으면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권력들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힘으로 지금 바꿔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늘 을지로위원회에서 박주민 의원님의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불평등을 줄이고 또 특히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들 법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지부 형태 16분의 강중구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노동법도 개조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저런 제도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이제 불법 고용 해외 인력 그런 소식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누구보다 많이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법 해외 인력을 막는 법 발의안이나 좀 이런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기억나시지만 20대 저희가 건설 현장 적정임금을 위해서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얘기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법안도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통과는 못했지만 프리웰리티 웨이지라는 미국 제도를 도입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적정임금 제도를 설정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임금보다 더 싼 임금을 받는 거 이런 걸 이제 막히게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저임금이라는 이유로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채용을 할 유인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도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8년에 25세 이상으로 적정임금 시범사업을 LH가 했었거든요. 그때 내국인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봤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런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고 또 21대 그때는 법안 발의, 토론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통과는 못했습니다. 22대 때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원청이 있고 감리가 있으면은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이제 저희가 제일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건설 그쪽에서는 또 20년 이상 된 근로자라든지 30년 이상 근로된 자 이제 숙련공들이라든지 아니면 팀장급들이 검측을 할 때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솔직히 이 아파트라는 게 저희가 평생 이래도 못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평생 빚을 내서 사는 아파트를 지금처럼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본 게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천장에서 물 새고
주차장에서 물 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감리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시공을 하는지, 그리고 이 입주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 문제도 당장 순살 아파트라고 기억나세요? 예. 철근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안 들어가는 그 부분도 사실 시공도 시공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감리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봤더니 제 기억에는 감리조차도 파도를 막 주무시고 그래서 제대로 감리가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좀 감리는 약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밀착도 좀 돼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었던 것으로 제가 그때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경건설지구 이상환이라고 합니다. 요즘 건설 경기 불황이나 전국 어디를 봐도 아파트처럼 이제 대형 건설 현장들은 요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일들이 일명 폴틱 소형 현장, 상가, 아니면 뭐 주택 이런 곳으로 가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면 제일 크게 또 따라오는 문제가 임금 체불입니다. 차라리 아파트 같은 현장이나 큰 회사에 대해서는 차라리 돈을 받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개인업자, 이제 소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2주 전까지 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통영에 가서 일을 했었는데 그 개인업자였습니다. 개인업자가 이제 전화를 받고서는 돈 못 줄 테니까 신고를 하든지 알아서 받아가 봐라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인 집회 시위는 이제 신고를 안 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서 통영으로 가려고 계획 중에 다행히 이제 저희 팀의 팀장분들과 이렇게 해서 잘 조율이 돼서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또 어디 계시는 분들은 돈 못 받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돈 못 받고 이러면 또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버티기식으로 신고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좀 제대로 있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원래 사실은 현재 있는 법으로도 뭐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얼마나 잘 집행이 되고 현장에 작동이 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짓다가 멈추는 현장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를 댔던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속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있으니까요. 그 국토 위쪽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 실태 점검도 하고 그런 조치들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그 많은 걸 준비해왔어 All about 그래 나의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나 commit me to my head 아름다운 청춘의 한잔 함께서 그거 좀 이래서 너는 줄 알았다. 맞아요. 아니야, 나 시간 때문에 계속 올리고 있어 지금. 좋아지는 나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This is our page all the way 솔직히 말할게 지금이 오기까지 마냥 순탄한
기다려